자, 첫 번째 물질대사라는 말이 뭔지 먼저 배워야 돼.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르면 돼. 그런데 자, 이 물질대사의 특징이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발생해요. 자,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효소가 관여를 해요. 자,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런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촉매라고 불러요. 생체 촉매. 자, 그러면 생체 촉매에서 촉매의 뜻은 또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지. 자, 경환아, 촉매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 촉매요. 어, 어, 그 촉진시켜 도와주는.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촉매는 이런 거야.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에 다른 물질의 반응을 돕는다. 이렇게 하자. 다른 물질의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는 촉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물질 대사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또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두 번째, 자, 물질 대사의 종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물질 대사의 종류는,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 그랬어요. 자, 그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동화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화와 이화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자, 동화작용은 이런 거예요. 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자,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변하는 반응. 이화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흡열 반응이라고도 불러요.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지, 흡열은. 자, 그 다음에 이화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는 또 발열 반응이라고도 불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동화작용에 얘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자, 광합성, 비에너지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네, 또 생물체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되는 거.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그래. 그런데 이화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음식물 먹으면 어때? 음식 섭취하면 소화를 시키지. 네, 자, 소화는 뭐야? 굉장히 커다란 거를 잘게 쪼개고 쪼개서 혈액 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질로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포 호흡. 자, 이런 것들이 이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공통점은 뭐냐? 위에 거는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이 공통점, 이화와 동화의 공통점은 자, 효소가 관여한다. 자,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동화작용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에너지가 자, 이게 반응물인데 자, 요렇게 생성물로 변할 때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해요. 생성물이 될 때. 자, 그런데 이화작용은 에너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너지가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커. 그리고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자, 요만큼 이렇게 낮아질 때 요 방출한단 말이야, 에너지를. 자, 요게 바로 이화에 대한 그래프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 반응 말고 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그냥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차이점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잔 말이야. 자, 그게 자, 세 번째. 자,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물질 대사, 하나는 자, 물질 대사에 우리가 이거를 호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근데 자,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에는 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연소가 있죠. 네, 자, 연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반응 온도를 보면 물질 대사는 체온 부근이에요. 체온 부근이니까 37도씨죠. 근데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 400도씨 이상이에요. 자, 굉장히 높은 온도야. 그래서 체온 부근은 낮은 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반응 온도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효소의 작용. 자, 효소의 작용을 보면 물질 대사는 작용한다야. 근데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효소의 작용이 없어요.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자, 에너지는 어떻게 방출되느냐라고 할 때 에너지는 소량씩 여러 단계를 거쳐 방출이 돼요. 자, 그런데 연소는 한꺼번에 방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시킨다. 어떤 물질을 태운다는 얘기야, 쉽게. 종이나 장작을 태워서 열이 날 때 어때? 한꺼번에 다 방출이 돼, 그 열이. 네. 근데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은 작은 양의 열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량씩 방출이 돼요. 만약에 세포에서도 한꺼번에 열이 방출된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견디질 못하겠지. 네. 그래서 다 불타버릴 거 아니야.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네. 자, 그래. 그래서 요걸 계단 형태로 이렇게 그리죠. 계단 형태로 요런 형태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요런 형태로.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여기에서 물질이 한꺼번에 그냥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자, 요게 바로 물질 대사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효소는 뭐냐? 색채 촉매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걸 배워보자. 그래서 여기를 치우고 자, 효소를 배워볼 거예요. 효소. 자, 첫 번째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걸 효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효소는 있지, 절대로 자신은 변하지 않아. 자신은 변하지 않는 생체 속에 존재하는 생체 촉매라고 불러요, 효소를. 생체 촉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뭔지 또 배워야 되겠지? 네. 자, 그래.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를 배울 거야. 활성화 에너지. 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자, 이거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요런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또 있을 때, 이쪽이 반응물이라고 해보자. 왼쪽에 반응물이 있고,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해봐. 그런데 반응물에 여기에 쇠구슬이 하나 올려져 있다고 봐봐. 쇠구슬. 쇠구슬을 있지 손으로 툭 튕겨서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쪽으로 넘어온 쇠구슬은 생성물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얘를 툭 튕겼는데 요 정도 올라갔어.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넘어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올려야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려줄 때 필요한 에너지 요거야, 요거. 자, 요 에너지 이게 에너지 축이거든.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저만큼 최소한 반응물이 저만큼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훌쩍 넘어가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촉매가 없을 때라고 해봐. 이거는 촉매 효소가 없을 때. 촉매가 없을 때예요. 효소 없을 때. 근데 자, 이게 이제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언덕 자체가 이렇게 낮아져요. 자, 언덕이 낮아졌지? 네. 자,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야. 무엇이 작용할 때 효소가 효소가 작용할 때. 있을 때지요. 네. 효소는 저 언덕 자체를 낮춰준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물질이 잘, 반응물이 생성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바로 효소의 작용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효소의 작용을 볼 거예요. 자, 효소의 작용은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뭐예요? 효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그런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단백질은 고유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랬지. 네. 그 입체 구조와 맞는 구조하고만 결합을 하겠죠.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효소는 효소마다 자, 효소마다 독특한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지므로 자, 입체 구조와 맞는 기질. 자, 입체 구조와 맞는 반응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불러요. 맞는 반응물과만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효소의 자,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그래서 반응을 해요. 자, 요건 조금 이따 더 나오니까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여기에 효소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자, 요게 효소야. 근데 위에 요거하고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게 요렇게 생긴 게 있어. 자, 요것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불러요. 반응물이 되지. 그리고 나서 이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자, 이렇게 분해가 됐지? 네. 자, 요거를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요건 역시 효소죠. 효소 자체는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어요. 이렇게 안 변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배워보면 효소의 특성이라 그래서 첫 번째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질 특이성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만 반응을 해요. 왜? 왜? 라고 물으면은 자, 입체적 구조가 맞아야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입체적 구조가 맞아야 함으로야. 자, 그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지? 네.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침 속에 아밀레이스는 녹말과만 반응을 해요. 자, 녹말과 반응하여 엿당으로 만들어요. 아밀레이스가 뭐 단백질을 분해시키냐? 아니란 말이야. 녹말이라고 하는 기질과만 반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촉매 일종으로 자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지.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자, 효소와 생명 현상 중에 이제 그러면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지 자,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냐? 자, 식물에서는 식물의 광합성이 있겠죠. 네. 여기서도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출혈이 일어나지. 네. 자, 피가 막 쏟아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혈액이 응고가 되도록 하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를 해요. 자, 우리 간에서는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간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 자, 우리가 키 크고 막 하는데 생장에 필요한 또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소화를 시키죠. 영양소 소화 이런 것들이 모두 효소가 관여를 한단 말이야. 우리 생체 내에서 또는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실험을 하나 배워보는데,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자,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가 누가 있냐면은, 카탈레이스. 자, 분해 요소의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요거 반응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과산화수소를 우선 분해하면 뭐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잖아? 그러면 물하고 산소 기포가 나와요.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시험관에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에 자, 이런 시험관에다가 자, 여기다 과산화수소를 넣고 자, 요게 A야. 그 다음에 B는 자, 여기에 역시 과산화수소를 넣고 여기 밑에다가 생간 또는 감자 조각 요게 B야.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과산화수소에다가 여기에는 삶은 감자라든지 익힌 간이에요. 자 요게 C야. 이렇게 놓고 있지. 자 과정은 뭐를 보는 거냐면 발생하는 치포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잘 봐. 자, 여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포수가 B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A하고 B는 거의 같아요. A하고 C는. 자, 그러면 자, B에는 생간이나 또는 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분해 요소가 있어서 경원아 눈 감지 말고 자, 조금만 참아 조금만 네. 알겠지? 자, 생강, 감자에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네. 자, 빠르게 일어났다야. 자, 그런데 C에서는 간이나 감자를 익힌 간 또는 감자에는 효소의 작용이 있니 없니? 없어요. 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없느냐라고 한다면 열에 의해서 자 단백질의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그랬잖아. 네.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되어 뭐가 사라진 거야? 3차원 구조가 변해버린 거예요. 3차원 고유의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성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야. 단백질이 변성되었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이 사라져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효소의 이용을 보면 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우리가 김치 발효, 음식을 발효시키는 거 또는 식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술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세제 자, 옷에 묻은 때를 지울 때 사용하는데도 여기에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굉장히 많죠. 음, 식혜라든지 술을 만들 때 등등등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 분야에도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소화제 사용하면 되잖아. 소화제. 소화 효소가 들어있잖아. 자, 세 번째는 산업 분야. 자,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섬유나 의류를 만들 때 역시 이때도 효소가 사용돼요. 촉매로. 그 다음에 환경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 자, 어떤 거냐면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역시 효소들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게 효소의 이용이라고 알아두면 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이제 마지막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만 배우면 효소가 끝나요. 자,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제 살펴보자. 효소에 영향 주는 요인들 해가지고 첫 번째, 자, 효소의 기질 반응물이죠. 농도예요. 자, 이 농도와 반응물의 농도와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자, 속도가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 어느 농도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멈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는 기질의 농도고요. 여기는 반응 속도라고 하면 반응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속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 이런 요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자, 속도가 일정한 이유는 효소가 모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효소가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효소를 더 넣어주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효소가 모두 사용되면 더 이상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자, 체온 부근에서 가장 빠르다야. 자, 그래서 역시 X축이 온도고 요게 반응 속도라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가 약 체온 부근이란 얘기야. 37도 부근이란 뜻이지. 자, 요게 바로 효소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pH라는 게 있어.
세 번째. pH. 이거는 산성도에 따라 역시 속도가 변해요. 근데 자, 여기에서 역시 요게 pH라고 하고 요게 반응 속도라고 하잖아. 자,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있지. 네. 자, 아밀레이스는 pH가 7일 때 아밀레이스야. 침 속에 녹말 분해 요소예요. 자, 그런데 자, 트립신 소장에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데 얘는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8이야. pH가 8.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위액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펩신이라는 게 있거든. 네. 위 속에 있어요. 위에. 얘는 pH가 2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빨라져. 자, 그래서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질의 농도와 그 다음 온도와 pH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다 변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